안녕하세요, 재훈이네입니다. 트랙터가 입고되었다고 해서 농협에 가서 대출 서류를 썼습니다. 농기계 대출은 1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서류가 덜 들어가는 신용대출로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2천만 원만 했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정부 금리 인하 대책으로 0.5%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 올해만 1.5%이고 2년부터는 2%로 계산된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새 트랙터가 집으로 왔습니다. 새 트랙터를 보니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대출 갚을 생각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구매자와 트랙터, 본체 기대번호 등을 찍어갔습니다. 이쪽에 있고 여기 있고. 철판으로 된 거 되도록이면 여기.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붙인 거잖아요. 다 붙이기. 기대번호 그쪽에 있죠. 그쪽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감사합니다. 틀리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험도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도 보험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49만 원인데 실제로 내는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농민이라면 정부 보조와 지자체 보조를 받아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이고 차후 연장할지 그만둘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핵심 내용은 트랙터와 로타리, 배터기 가격을 측정해서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만 내면 가입 금액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인, 사람이 다쳤을 경우 무한으로 보장받고 대물, 물건이 파손됐을 때 1억 원 한도,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1억 원 한도, 부상은 1천만 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을 싣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 한 사고당 200만 원, 연간 1천만 원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법률 비용 지원금은 벌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형사 합의금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 보험은 관련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트랙터의 면세율을 말소시키고 새 트랙터로 면세유 등록을 합니다. 트랙터 사용설명서 맨 뒷페이지를 보시면 출하 증명서라는 게 있는데 이걸 떼어서 적고 농협 주유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아, 우리 트랙터 보러 갈까? 안 돼. 우리 아빠 새 트랙터 샀어. 트랙터 보러 가자. 아이에게 새 트랙터를 구경시켜 주었는데 트랙터를 본 첫 마디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현아, 봐봐. 그거 뭐야? 이것도 뭐야? 저기 뭐야? 재훈아, 한번 타봐. 일로 와봐, 아빠 태워줄게. 야, 와, 와. 밥도 아빠 운전해봐. 트랙터야 이게, 재훈아. 이제 새 트랙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트랙터의 DK550입니다. 55마력 트랙터이고 로터리는 대동에서 만들었고 폭은 175cm입니다. 배터기는 대성 농기계의 DS-B1S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에어클리너 필터와 정비도구, 여분의 핀, 여기엔 빠져있는데 볼과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작업기에도 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분의 볼이 한 세트 들어있지만 저는 한 세트 더 달라고 했습니다. 연료 취급 시 주의사항을 코팅한 책자가 들어있습니다. 홍보물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탱크에 보관하지 말고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플라스틱을 이용하되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 것, 철제통에 보관하지 말 것, 철통은 철가루, 녹가루 등이 발생하여 연료 분사 노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장기 보관하지 말 것, 장기가 보관할 시 연료 내 수분이 증가하여 엔진의 연소 개통과 분사 개통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연료 필터를 자주 청소할 것, 월 1회 이상. 연료 필터 하단에 축적된 물은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배출할 것. 동절기용 연료를 사용할 것. 산간 지역이나 추운 지역은 연료 히터를 부착해서 사용할 것. 두 번째 홍보물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보관하지 말 것, 월 1회 이상 연료 필터 하단에 고인물을 배출할 것, 연료 필터 교환 주기는 매 400시간이고 인젝터 노즐 클리너, 연료 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할 것, 최초 50시간 이내 1회, 이후 매 250시간마다 주입할 것. 1회 용량은 경유 100리터당 120ml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품 설명서입니다. 제품 설명서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유익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레버를 잡아당겨주면 커버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앞쪽에는 에어클리너와 라지에이터, DPF, ECU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냉각수와 경유 필터가 달려있고 냉각수는 7.9L가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체크하는 곳과 엔진오일 필터가 있습니다. 엔진오일의 경우 7.4L가 들어갑니다. 웨이트는 한 개당 20kg인데 8개가 달려서 총 160kg입니다. 배기구에서 매연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시동을 켜고 악셀에다를 올려줍니다.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고정 악셀에다가 있습니다. 사륜과 배속턴 버튼이 있습니다. 배속턴이란 하우스 같은 좁은 공간을 더 적은 반경으로 도는 기능입니다. 사륜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배속턴의 경우 사륜은 그대로 들어가면서 운전대에 회전하는 각도를 인식해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빠르게 돌아가 주었습니다. 단 주행할 시에는 반드시 배속턴을 끄고 이륜으로 주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상 깜빡이입니다. 뒤쪽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PTO 자동은 작업기를 들어올릴 때 자동으로 PTO가 멈추는 기능입니다. 로타리를 치거나 골모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크루즈 기능은 일정 RPM을 설정해 놓는 기능입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 크루즈를 누르고 RPM을 맞추고 설정을 누르면 그 RPM대로 작동하고 클러치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RPM이 풀어지고 재시작을 누르면 설정 RPM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DPF는 배기가스를 태워주는 기능인데 낮은 RPM으로 작업할 때 주로 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비료살포, 로타리, 골모으기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경고등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크러치를 밟고 레바를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밀면 후진, 가운데로 놓으면 중립입니다. 왼쪽으로 방향 지시등이 있고 옆에 레바를 돌리면 라이트가 켜집니다. 앞쪽과 뒤쪽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꺼짐, 상향등, 하향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클락션 소리입니다.
계기판에 들어오는 점 등을 일일이 표기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가운데 보시면 구동 시간이 나오는데 숫자가 안 나오고 영어와 숫자가 나오면 표 4-24를 참고하시면 코드별로 문제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를 주차할 때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줘야 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주황색 레바를 들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풀 때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 놓으면 풀립니다. 편 브레이크는 주로 급선회를 할 때 사용합니다. 바닥의 악셀은 주행할 때 주로 씁니다. 핸들 조정 레버입니다. 운전석 아래에 있습니다. 핸들 각도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위아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레버를 위로 올려 핸들을 알맞은 위치로 조정한 후에 레버를 아래로 내려 고정하면 됩니다. 연료는 45리터가 들어갑니다. 20리터 말통이 무게가 조금 더 들어가는 셈입니다. 조수석 아래를 당기면 키에 맞도록 좌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장치는 한쪽 바퀴가 빠졌을 때 같이 구동하게 되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주의사항은 앞바퀴를 일자로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왼쪽으로는 부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초저속, 저속, 중속, 고속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 2단, 3단, 4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TO 속도입니다. 뒤에 작업기의 회전수를 정하는 레바입니다. PTO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주로 PTO 자동으로 놓고 PTO 속도는 540, PTO 작동, RPM을 올려줍니다. RPM은 2000에서 2500rpm 정도 놓습니다. 오른쪽으로 주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발로 클러치를 밟지 않고 레바에 있는 버튼으로 변속이 가능합니다. 주행할 때 1단부터 속도에 맞춰 바꿔줍니다. 작업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레바입니다. 로타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레바입니다. 토끼 쪽으로 돌리면 빨리 내려가고 거북이 쪽으로 돌리면 느리게 내려갑니다. 포트는 6개가 있는데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포트에 배터기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터기 상승, 하강하는 모습입니다. PTO를 작동하면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되면서 로타리가 돌아갑니다. 수평 제어. 주로 작업기 맞출 때만 쓰고 잘 쓰지 않습니다. 수평 자동을 누르면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전기 포트. 신형으로 나오는 트레일러에 적용되며 연결하면 브레이크 등이나 라이트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션 오일은 43리터이고 앞작축 오일은 5.2리터로 동일한 미션 오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48.2리터가 들어가는 셈입니다. 게이지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올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션 오일 필터는 오른쪽 바퀴 안쪽에 있습니다. 작업기 교체를 할 때 도와주는 버튼이 뒤에도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면 작업기를 손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유압 위쪽으로 야간에도 작업기를 편리하게 바꿔 낄 수 있도록 작업등이 달려 있습니다. 키고 끄는 스위치는 뒤편에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잘 안 다는데 밭농사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콩밭을 만들 때 써봤는데 차광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트랙터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햇빛 가리개라도 서비스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 가리개는 뒤로 눕히거나 떼어낼 수 있는데요. 이제 과수원에서 제초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햇빛 가리개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나사만 풀어주면 되는데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두 명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작업하다가는 다칠 수 있습니다. 햇빛 가리개 제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뒤쪽으로는 정비 도구를 넣을 수 있는 공구함이 있습니다. 구동 시간별 정리 항목을 찍어보았습니다. 구리스 칠하는 부분도 올려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콩골을 만들고 비닐을 피복하는 영상입니다. 전에 쓰던 43마력보다 힘이 좋고 로타리도 잘 쳐지고 골도 잘 모아집니다. 저는 대만족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